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학부의 강은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12강 웹 디자인 레이아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디자인 레이아웃은요, 다음 학기 컨텐츠 융합 디자인이라는 수업에서도 이 레이아웃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 컨텐츠 융합 디자인은 웹 기획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수업인데요. 기획적인 측면에서는 이 레이아웃을 화면 설계라는 용어로 사용해서 합니다. 중복적인 부분도 있고요. 각각 디자인에서 하는 영역, 기획에서 하는 영역이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학습 개요이고요. 두 번째 웹 레이아웃의 이해, 세 번째 웹 페이지 설계 방법, 그리고 네 번째로 학습 정리와 연습 문제로 공부하신 내용을 정리해보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습 개요입니다. 학습 활동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1번 기본 웹페이지 구성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2번 웹 레이아웃의 기본인 헤더 영역, 콘텐츠 영역, 부터 영역의 특성에 대해 학습한다. 자, 이런 부분들은 웹 기획에서도 진행을 하는 그런 학습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용어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은 알고 계시는 게 기획자와 디자이너 간의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3번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 설계 방법을 학습하고 직접 실습해 본다. 4번 메인 페이지와 서브 페이지 레이아웃을 일관성 있게 설계해 본다. 주요 내용으로는 1번 웹 레이아웃의 이해, 2번 기본 웹 페이지 구성, 3번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 설계 방법의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웹 레이아웃의 이해입니다. 자, 레이아웃의 개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레이아웃은 1학년 때부터 많이들 해보신 그런 내용이죠. 보통 인쇄 매체를 보기 좋게 편집하고 구성하는 작업을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웹 디자인에서 레이아웃은 한 페이지 내에서 콘텐츠를 배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그 사례 이미지를 보시면은요, 네이버의 카페 구성하는 그 레이아웃 창인데요. 각각 어떤 요소들을 어느 위치에 배치를 할 것인가 구성을 하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레이아웃의 목적을 알아볼까요? 레이아웃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컨텐츠를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해야 하며 컨텐츠에 담긴 내용과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웹 디자인은요,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웹사이트가 담고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본 웹페이지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웹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모든 정보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 웹페이지 중에서 가장 부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그런 정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절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요소도 있어요. 자, 이게 잘못된 디자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들을 다 눈에 띄게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어떤 정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상당히 그 사용자들이 시각적인 부담감을 느끼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시각적 계층 구조라고 하는 건데요.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전경에 놓습니다. 가장 강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보았을 때 눈에 바로 들어오는 정보를 전경에 배치를 합니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정보니까 가장 중요한 정보여야 하고 정보량이 많지 않더라도 면적을 넓게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들어오는 내용이 바로 중경입니다. 중경은 실제로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전경에 있는 내용이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경에 해당하는 것은요, 눈길을 끌게 한 다음에 이거 관심 있다 하고 사용자가 그 다음부터 읽어 들어가는 내용은 중경에다 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경을 디자인하는 방법에는 컬러, 그룹화, 여배, 글자 활용 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눈에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배경입니다. 정경 정보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중경의 역할을 돕도록 설계하는 것이 배경의 역할입니다. 배경이 튀면은 아무래도 좋지 않겠죠. 자, 시각적 계층 구조를 사례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컬러가 돋보이는 부분, 자, 레드 컬러가 돋보이는 부분이 전경에 해당하겠죠?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는 구체적인 설명이나 뭐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눈길을 끌게 하는 정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길을 끌게 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디에 있나요? 자, 중경에 있습니다. 각각 중요한 내용들, 읽어야 되는 내용들, 뭐 링크를 걸어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중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배경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뭐 아무것도 없죠. 예, 배경에 해당하는 내용, 이런 여백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중경과 배경을 좀 더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픽 이미지에서 시각적 계층 구조를 찾아볼까요? 자, 이 이미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이 커다란 상품 이미지가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죠. 자, 글보다는 이미지가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전경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전달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자, 웰컴 이러면서 영어로 설명글이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 전달. 내용 전달에 있어서는 중요하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전경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배경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딘가요? 예, 저 뒷부분에 있는 그 파란 하늘이 모두 다 배경이죠. 이 배경 부분은 눈에 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페트병이 날아다니고 뭐 요란하게 되어 있으면 이 중경에 해당하는 이 정보가 눈에 들어오지 않겠죠. 자, 웹디자인 레이아웃의 화면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상단 고정형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이 보는 그런 스타일이기는 한데요. 작은 규모의 홈페이지에서 이런 레이아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중앙 정렬형입니다. 뭐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중앙 정렬, 가운데 정렬이죠. 가운데부터 컨텐츠를 배치를 하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계속 커져도 계속 가운데에 있게 되는 그런 레이아웃 형태입니다. 또 다른 형태로 수평, 수직, 중앙 정렬형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중앙 정렬형과는 어떻게 다르죠? 자, 중앙 정렬은 상단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 수평, 수직, 중앙 정렬형은요, 상하, 좌우 다 여백이 있고 가운데에 컨텐츠가 보이게 하는 그런 레이아웃 정렬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 화면형입니다. 브라우저를 아무리 늘려도 전체 화면이 꽉 차게 디자인하는 그런 레이아웃 정렬을 전체 화면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레이아웃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 레이아웃의 영역은 크게 헤더 영역, 콘텐츠 영역, 푸터 영역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헤더 영역부터 보시겠습니다. 헤더 영역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은 뭐가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고 타입이 있고요. 자, 유틸리티가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내비게이션이 있네요. 자, 이건 말고도 뭐 배너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다른 요소들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요소들은요, 어느 페이지에 가서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주로 헤더에 있습니다. 자, 로고 타입 한번 볼게요. 로고 타입은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이미지입니다. 자, 모든 페이지에서 이 로고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로고를 클릭하게 되면은 항상 초기 화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유틸리티입니다. 유틸리티는 어떤 것들이 유틸리티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로그인,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언어 선택, 장바구니 등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유용한 메뉴가 바로 이런 유틸리티입니다. 항상 모든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다음으로 글로벌 내비게이션입니다. 글로벌 내비게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모든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글로벌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요. 상단에 주로 많이 배치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좌측에도 그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상단에 주로 배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헤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 영역 중 두 번째로 컨텐츠 영역입니다.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컨텐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컨텐츠 안에는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라던가 기능이라던가 하는 것들이 이 안에 모두 다 제공이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자, 서브 메뉴나 로컬 내비게이션이 콘텐츠 영역에 배치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컨텐츠가 이 영역 안에는 주요 제공되는 요소가 되겠죠. 다음으로 링크나 배너 등도 콘텐츠 영역에 배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레이아웃 영역 마지막으로 푸터 영역입니다. 푸터 영역은 웹페이지의 하단에 있는 것이 푸터 영역인데요. 이 푸터 영역 안에 있는 요소로는 인포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 카피라이트 등이 이 영역 안에 배치를 합니다. 자, 인포 메뉴라는 것은 회사 소개나 웹사이트와 관련한 주요한 정보를 담는 메뉴를 인포 메뉴라고 합니다. 뭐 회사의 위치라던가 전화번호라던가 아니면 회사에서 인증받은 그런 로고들을 배치를 하게 되면은 웹사이트의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비교적 넓은 영역을 차지를 해서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저작권 부분에서는요, 저작권이라던가 개인정보 보안성 등의 법적 정책을 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이아웃 영역별 구분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컬럼 형태의 레이아웃인데요. 자, 일단 A 부분은 뭡니까? 헤더 부분이죠. 페이지의 가장 상단에 놓여지는 부분이 헤더 영역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나요? 로고 타입과 유틸리티 그리고 글로벌 내비게이션이 이 부분에 배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와 C 영역은 컨텐츠 영역입니다. 자, 모든 내용, 우리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내용과 기능이 이 C 영역에 배치가 되고요. 자, B 영역에서는 어떤 뭐 서브 메뉴라던가 뭐 링크 같은 것들 그리고 뭐 배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뭐 B 영역에 많이 배치가 되죠. 자, D 영역은 뭐죠? 푸터 영역입니다. 푸터 영역에 들어가는 요소는 인포 메뉴와 카피라인 영역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 3컬럼 레이아웃 구성을 변형을 해본 케이스예요. 자, B와 C를 합쳐진 형태로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 형태를 아예 없앤 C 형태만 있는 이런 원컬럼 형태의 그런 레이아웃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내에서 컨텐츠를 배치하는 방식이고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그 사용자에게
전달하려는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레이아웃이고, 뭐 어떤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창의적이지 않고 뭐 구태의연한 그런 레이아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의 기본을 여러분들이 학습한 후에 창의적인 레이아웃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분명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의 설계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드는 큰 컨텐츠부터 작은 컨텐츠 순서로 설계를 합니다. 자, 큰 것부터 배치를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뭐 가구 배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작은 것부터 갖다 놓지 않아요. 뭐 소파라던가 뭐 침대라던가 하는 큰 가구부터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작은 가구를 들여놓는 것이 순서죠. 웹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컨텐츠 영역부터 상단에 배치를 해놓고 중요한 것들이죠. 크다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큰 영역을 차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크게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작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상단에 놓고 그리고 점점 중요하지 않은 것을 하단으로 배치를 하는 순서로 설계를 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웹사이트의 목적에 따라 오른쪽 상단을 기준으로 가장 비중 있는 요소를 우선 배치한다. 자, 오른쪽 상단을 기준으로 가장 비중 있는 요소를 우선 배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사람의 시선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웹사이트의 로고 타입이 어디에 배치가 가장 많이 될까요? 예, 좌측 상단입니다. 좌측 상단에 로고 타입을 배치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도 좌측 상단부터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형태로 책을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기본적으로 좌측 상단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로고를 먼저 보고 이 사이트는 무슨 사이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이트의 아이덴티티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선이 이동을 해야 되죠.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측으로 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측 하단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중 있는 요소는 오른쪽 상단에 배치를 하게 되면 시선이 좌측 로고 타입으로 갔다가 우측에 있는 가장 비중 있는 그 정보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그리드는 시선의 이동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배치한다. 자, 아까 시선이 좌측 상단에서부터 우측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느 쪽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예, 그 얘기예요. 가장 자연스럽게 이동이 될 수 있게 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컨텐츠를 배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4번 보겠습니다. 관련 있는 컨텐츠는 그룹으로 묶어서 배치한다. 자, 우리가 예전에 그 그룹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게슈탈트 심리학이라고 해서 조용심리죠. 그 그룹핑하는 방법이 뭐 같은 컬러로 묶어준다라던가 아니면 외곽선으로 묶어준다던가 아니면 여백을 두어서 근접성의 원리로 그룹핑 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셨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와 서브 페이지는 일관성을 갖도록 레이아웃을 설계한다. 자, 주로 헤더 부분은 고정적으로 메인 페이지든 서브 페이지든 변하지 않게 고정으로 두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하단에 있는 그런 그 컨텐츠 페이지의 레이아웃이 조금 변형되는 그런 스타일로 레이아웃 설계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큰 컨텐츠부터 작은 컨텐츠 순서로 그리드 설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앞에 보이시는 사례 사이트를 보십시오.
자,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사 사이트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상단에 있는 가장 큰 기사가 눈에 보입니다. 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면적도 가장 크죠. 그러면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이는 기사가 뭔가요? 사진 이미지와 함께 게재되어 있는 두 번째 있는 기사입니다. 예, 사진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일단 눈에 먼저 들어와요. 그 다음에는 사진이 없이 기사만, 헤드라인만 제공되어 있는 기사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두 번째로 웹사이트 목적에 따라 가장 비중 있는 요소를 우선 배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쇼핑몰 사이트죠. 쇼핑몰 사이트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이벤트라던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제품 이미지 이런 것들이 부각되어 주는 것이 좋겠죠. 상단에 가장 큰 영역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비주얼 이미지 부분이에요. 제품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벤트라던가 뭐 제품 상세 이미지, 제품 상세 설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그리드는 시선의 이동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배치하라고 했어요. 자, 사진 이미지가 배치된 형태를 보세요. 예, 지그재그 형태로 되어 있죠. 우리가 가장 먼저 사이트에서 보게 되는 부분이 좌측 상단의 로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좌측 상단에서 우측으로 시선이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그런 이미지라던가 시선을 끌 수 있는 형태는 우측 상단에 배치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시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서 또 좌측으로 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이미지를 배치를 하고 또 지그재그로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측으로 이미지를 배치한 그런 사례입니다. 네 번째로 관련 있는 컨텐츠를 그룹핑한 페이지 레이아웃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핑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곽선에 의해서 그룹핑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여백에 의해서 근접성에 의한 그룹핑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같은 형태라던가 같은 컬러를 적용을 해서 시각적으로 그룹핑해 보이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사례의 사이트를 보시면요. 상단에 있는 이 요소들이 같은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시각적으로 그룹핑 되어 보인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쯤 와보실래요? 중간쯤에 기획전에 있는 배너 모양이 어떤가요? 같은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시각적인 그룹핑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인 페이지와 일관성 있는 서브 페이지 레이아웃. 자, 메인 페이지와 서브 페이지는요, 일관성이 있게 제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단의 헤더 부분과 하단에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하단의 푸터 부분은 거의 뭐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자, 서브 페이지와 메인 페이지의 컨텐츠 부분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서브 페이지의 모든 페이지들은 거의 같은 그리드를 사용을 하셔서 일관성 있게 제작을 해주시는 것이 사용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제작하는 제작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훨씬 장점이 많습니다. 자, 이제 실습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영역을 구분하는 그런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레이아웃 영역을 구분할 사이트를 캡처 받아 주시고요. 캡처 받은 그 사이트에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을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역 구분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다가 가이드라인을 끌어 주시고, 자, 각각의 영역에 사각형 툴을 선택을 하셔서 각각의 영역을 컬러 구분을 해주시고 영역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로고라던가 내비게이션이라던가 뭐 비주얼 영역이라던가 카피라이트 이런 요소들을 텍스트 툴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웹 레이아웃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웹 디자인에서 레이아웃이란 한 페이지 내에서 컨텐츠를 배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 레이아웃의 목적은요, 미적인 그런 목적도 있지만 정보를 효율성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 설계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셨죠?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방법은 꼭 숙지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가장 편안하고 일반적인 레이아웃 방법이고요. 여러분들께서 꼭 이렇게 레이아웃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방법을 학습을 하신 후 여러분들만의 변형된 레이아웃을 작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가지고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홍보 홈페이지를 찾아서 현재 레이아웃과 다르게 새로운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셔서 메인 페이지와 서브 페이지 레이아웃을 일관성 있게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13주차에는 마지막 주차죠. 웹사이트 제작을 위한 HTML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